이제는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현 남편은 그 순간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을 과연 그때 당시 알고 있었을까요? 뒤늦게 알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 현 남편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해 10월 18일 고유정이 현 남편 사이와의 아이가 유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말 다툼 뒤 가출하는 일이 있었다. 현 남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일 뒤 현 남편이 이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현 남편의 친아들, 그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이겠죠.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의붓아들의 사진으로 돼 있으니까 고유정이 극도로 분노를 하면서 현 남편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란 듯이 내 새끼는 이 애다. 티낼 필요 없어. 애가 둘인데 왜 자꾸 저 애기 사진만 올리지? 얼마나 우리가 너에게 뭐뭐뭐한 존재였으면 넌 나를 능멸한 거야. 극도로 고유정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후 고유정이 돌연 귀가를 하고 입장을 변화했다. 현 남편의 주장입니다. 아이들 모두 데려와 내 식구가 함께 살아도 좋다라고 고유정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의붓아들이 고유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그 의붓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좀 현 남편이 자신의 어떤 친아들 사진, 고유정한테 의붓아들 하니까 이게 극도로 화를 내면서 뭔가 집을 나갔다 들어오고 의붓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죽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극도로 뭔가 이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용같이 없으면 바로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일련의 사건을 다 알잖아요. 알고 나서 저 글을 보니까 진짜 소름이 끼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여자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 좀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프로필 사진 하나도 정말 신경 써야 되는구나.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극도로 정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한 남편을 죽이고 또 아이도 죽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 여성의 여러 가지의 일련의 활동들이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장관님. 그 성격이 드러나요. 왜냐면 프로필 사진에서조차 앞으로 자기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단란한 가정인 것처럼 하고 싶은데 저런 흔적 하나 자체도 왜 그때는 애 한 명 사진만 올렸을까라고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넌 날 능멸한 거야. 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죽여놓고 그 죽인 남편하고 자기하고 문자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했잖아요. 너 성폭력 했지 않느냐. 그리고 죽은 남편 이름으로 자기한테 미안하다, 네 재혼한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이런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걸로 봐서 이런 성격으로 봐서 절대로 즉흥적인 살인이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약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당했고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야라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든 게 결정적으로 이 문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유정이 변호인을 꾸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초호화 변호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을 선임했어요. 법무법인 2곳에서 재판에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도 들어가 있고 화려해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손소 변호사님,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도 이 고유정의 변호인 5명 중에 1명이 들어가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생명과학. 피고인이 이제 재판을 받을 텐데 이제 재판받으면서 본인을 변호해줄 변호인을 어떻게 꾸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지금 5명이에요. 5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또는 실질적으로 고유정과 관련이 있어서 사건을 맡긴 사람은 누구냐? 이게 5명 전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양쪽 법무법인 2곳이기 때문에 각 법무법인당 1명씩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사람은. 다만
그렇다면 그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5명이 전념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느냐, 그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인데 저 변호사 때문에 그 해당 법무법인을 선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우연히 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와 뭐 친분이 있어서 선임했는데 그 법무법인에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가 있더라.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아요. 할 게 없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쟁점은 살인했느냐거든요.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물론 번복할 수 있지만 증거가 많아요. 두 번째,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호사가 뭐 뒤집을 수가 없다. 할 게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5명 선임한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다만 한 가지 이건 꼭 짚어야 되는 거는 지금 재판 받을 일이 이 사건 하나가 아닐 수 있다. 혹시라도 의부자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 혹시라도 고유정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사건과 함께 일관된 변호 전략을 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까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상당히 예리한 부분인데, 고유정이 붙잡힐 당시에 경찰한테 그랬다나요?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이미 본인이 붙잡힐 것은 예상하고 그 이후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로서는 추론까지 들어봤습니다.